자기 표현을 잘 안 하죠. 네. 그리고 혼자 있는 걸 또 좋아하고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할 때도 막 협업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혼자 일 처리하는 거. 맞아. 연애를 해도 특정 선 이상은 허용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까워졌으면은 자기 속마음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해야지 일반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끝까지. 그리고 상대방이 더 파고들려고 하면은 갑자기 확 나는 불편해 라면서 떨어져 버리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애착 이론, 애착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성인에게서도 애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애착 이론이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와 부모 간의 관계에서 이제 출발을 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연구를 통해서 어린 시절의 애착 패턴이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죠. 네, 뭐 연인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 뭐 직장 생활에서의 뭐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적용 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모두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고요. 저희가 보는 뭐 영화나 드라마, 소설 속의 캐릭터들도 이런 게 모습이 다 드러나요. 네. 그리고 이런 패턴은 굉장히 많은 관계들에서 반복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간단한 테스트들 그리고 이론 설명을 통해서 나는 어떤 유형이었구나,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를 확실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허규영 선생님께서 애착 유형 테스트 간단한 버전을 이렇게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신뢰도라고. 네. 아닙니다. 네. 원래 이제 성인 애착 유형 테스트하는 그런 설문이 있는데 이제 36문항이에요. 그래서 회피보는 18문항, 그리고 이제 집착보는 이제 18문항이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8문항으로 여러분의 이제 애착 유형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 총 8가지 읽어드릴 건데 맞으면 1점, 네, 아니다, 해당 안 한다 하면 0점 이렇게 점수를 체크하시면서 지금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중에 2번 항목, 5번, 7번 네, 요거 점수를 더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3번, 4번, 6번, 8번 요렇게 점수를 더해 주세요. 네, 1번은 따로죠. 네. 그래서 2번, 5번, 7번 합한 게 불안 애착 점수고요. 3번, 4번, 6번, 8번 합한 게 회피 애착 점수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불안 점수가 1점 이하고 회피 점수도 1점 이하다 라 그러면 안정형 애착, 불안 점수는 1점 이하인데 회피 점수가 2점 이상이다 네, 라고 하면은 무시형, 예, 회피형 애착. 그리고 불안 점수가 2점 이상이고 회피 점수가 1점 이하일 때는 집착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 점수도 2점 이상이고 회피 점수도 2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 혼란형 애착으로 이렇게 너무 간단한 검사지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에서 저희 애착 유형을 보신 분들은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구나 지금 좀 머릿속으로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이게 무슨 설명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칠판에 적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착 선생님. 네.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오동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 두 가지 축이 결국 애착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진료실에서 실제로 이거 그리면서 같이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한 가지 축은 나에 대해서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쪽,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쪽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도 긍정적으로 보면 이쪽. 네.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플러스.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뢰할 만해.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나를 비웃지 않고 그렇구나 라면서 좋게 봐줄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이 있으면은 여기에 해당되죠. 이게 뭐죠? 안정형의 애착. 네, 안정의 애착이죠. 빨리 주시죠. 안정형의 애착. 네. 이걸로. 예, 숨어 있었어. 네, 깜짝 놀랐네 또. 오, 야, 역시 되는 사람 먹어야 돼요. 오늘 되게 자신감이 넘치네. 되게 안정형이네요. 그래서 나도 긍정적이고 세상도 긍정적이다라는 말 그대로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거야. 네. 어떻게 두 분은 안정형 애착에 해당하시나요? 뭐 크게 봤을 때는 안정형 애착인 부분도 있고 저는 사실 다른 애착 유형이 조금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저도 좀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어릴 땐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안정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으면 마냥 좋을까요? 타인들에게 어때 보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자신감 있어 보이고 네. 약간은 좀 자기애적인 성향이 있어 보일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 다른 유형이 좀 섞여 있는 것 같다. 나는 안정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혹은 나는 어떤 다른 불안정 애착이 있는데 불안정 애착이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어디쯤에 존재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안정형 애착 같은 경우에는 그럼 만약에 연인 관계다. 혹은 뭐 직장 생활을 한다 하면 좀 어떻게 좀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안정형 애착의 사람들인가요? 아니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안정형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좀 관계가 흐트러져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쌓아온 믿음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잘 대화를 나눠보면은 서로의 진심이 있으니까 잘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좀 덜 흔들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애착 유형을 볼 때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안정형 애착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얘기나 좀 불편한 이야기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료실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속마음을 좀 표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러면 상대가 나를 되게 안 좋게 보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런 안정형 애착을 새롭게 좀 경험을 통해서 재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시도가 필요한 거죠. 꺼내보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동훈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여의도 직장인 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이 안정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직장 생활은 좀 어떻게 할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도 대인 관계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갈등 상황을 조금 더 스무스하고 원활하게 잘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협업 같은 것들에서도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팀이 돼가지고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건강한 믿음이 자리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어떤 트러블 없이 원만하게 잘 끌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동훈 선생님이 대학병원에 있을 때 좀 원만하게 비교적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오늘 되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그렇네요. 보시는 네, 약간 좀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네, 그럼 한번 다른 유형들은 뭐가 있나? 이게 안정 애착이고요. 네.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불안정 애착이죠. 이 각각들은 어떤 게 있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간은 달라요. 이제 나는 긍정적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이 별로야. 타인은 지옥이다.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 굳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뭐하러 맺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세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저희 진료실에서는 막상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쵸? 이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이 해피형. 여기 있네요. 무시형 혹은 회피형. 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서 아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피형 혹은 거부회피형 혹은 무시형이라고 불립니다. 나는 잘났는데 세상은 좀 별로다
라고 느끼는 분들의 대인관계 특성은 어떨까요? 허경 선생님.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죠. 네. 그리고 혼자 있는 걸 또 좋아하고, 네. 직장 생활 아까 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할 때도 막 협업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혼자 일 처리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또 일도 잘 못 맡길 수도 있고요. 네. 연애를 해도 특정 선 이상은 허용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까워졌으면은 자기 속마음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해야지 일반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끝까지. 그리고 상대방이 더 파고들려고 하면은 갑자기 확 나는 불편해 라면서 떨어져 버리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을 정말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피형도 결국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러면은 약간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징을 띠고 있어요. 아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따돌림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따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쪽에 있을 것 같고요. 예.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랑 별로 그렇게 크게 안정애착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차이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관계도 맺고 친밀한 관계도 형성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한 끝을 안 열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속 깊은 얘기는 안 하고 속 깊은 대화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게 잘 바뀌지 않아서 자신들도 힘들어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받으러 오지는 잘 않아요. 네. 그럼 반대쪽에 있는 이제 나는 부정적인데 세상은 긍정적이다. 타인은 신뢰할 수 있는데 나는 너무 모자라다. 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날 버리지는 않을까? 네. 혹은 없으면 또 불안해하고 항상 있어야만 되고. 그렇죠. 말 그대로 불안형 애착입니다. 네. 집착형이라고도 하죠. 네, 허경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집착형은 저희가 소아 애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회피형과 정반대로 조금 더 굉장히 과장됐다든지 좀 극단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관계에서 생각이 되게 많아요. 집에 가서도 그분들과 대화 나눴던 거 다 복기해보고 머릿속으로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이래서 답장이 늦나? 혹은 나한테 답장 안 했는데 얘 인스타 들어가 보니까 좀 접속 중이네? 딴 사람 거 누구 보고 있나? 이러면서 얘의 친구들 다 찾아보고 그 중에 이성이 누가 있는지 보고 이러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불안해지죠. 네, 이분들은 자존감이 낮죠. 네, 스스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무의식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타인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허경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본인 먼저 이렇게 극적인 어떤 사랑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고요. 상대가 사랑 표현을 해주더라도 그 유효 기간이 좀 짧죠. 네, 얼마 못 가서 근데 이제 마음이 좀 달라진 거 아닐까? 식은 거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제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내가 부하 직원일 때 뭐 상사나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윗사람 혹은 내가 대표라 하더라도 아랫사람 눈치를 계속 보고 내가 하는 걸 뭐 잘 안 따라오지 않을까? 자기 확신이 부족한 거죠. 예,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유형이 좀 이런 불안형 유형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기, 불안형 애착을 가진 아기에 대해 설명할 때 굉장히 크게 막 울고 막 엄마한테 매달리고 이런 표현들을 했었잖아요. 성인이 돼서도 비슷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처음에 사실 안 해도 되는 얘기까지 되게 많이 하면서 관심을 사고 확 가까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정 표현을 좀 극적으로 하면서. 근데 결국 보면 핵심적인 부분은 얘기를 또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알면은 저 사람이 떠나갈까 봐 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동훈이가 말해준 자존감이 낮다. 그것 때문에 생각이 많다라는 게 이분들의 핵심적인 좀 모습일 것 같아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아마 가장 많이 뵙게 되는 유형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나도
약하고 나도 참 혼자서는 생존하기 힘든 약한 사람인데 타인도 지옥이다. 네, 이러면 정말 무섭죠. 네, 이런 경우를 이제 anxious avoidant 혹은 fear avoidant, 공포 회피형, 회피 공포형. 네, 뭐 다양하게 불립니다. 이거 역시. 네, 이 특성에 대해서 한번 오동훈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모두 낮죠. 그렇기 때문에 양가 감정이 항상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밀한 관계를 항상 원하지만 동시에 또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가까워지더라도 상대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등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말 그대로 좀 혼란스러운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불안형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이 회피형의 모습을 또한 동시에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어떨 땐 이러고 어떨 땐 이러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불안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방이랑 가까움을 느낄 땐 그래도 좀 안정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회피형 같은 경우는 우리 약간 거리가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혼란형, 회피 공포형 같은 경우에는 멀 때는 먼 대로 사랑받고 싶은데 이런 관계라서 힘들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이게 또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해서 항상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진료실에 오신 분들한테 본인 어디쯤 위치하시는 것 같냐라고 사사분명 그리고 설명드릴 때가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이 회피 공포형을 선택하세요.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진료실에 못 올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진료실에 못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치료자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마 요 정도에 계신 분들이 나는 회피 공포형이라고 느끼지만 그래도 또한 또 어떤 도움을 받고 남을 믿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오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나는 이 애착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를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한 걱정되는 게 아마 많은 분들께서 나는 이런 불안정 애착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게 정해진 거고 역시 이번 삶은 글렀구나 라고 좌절하고 계실까 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 애착이란 게 꼭 고정돼서 평생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기본 틀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이지만 나의 자존감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새로 쌓는 대인관계에 의해서 분명히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리치료를 심리적 재양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 내가 만들어진 애착을 꾸준한 다른 관계를 통해서 그 위에 덧칠해 나간다는 건데, 그래서 몇 년 동안 심리 상담을 받은 분들을 만나면은 분명히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제는 안정애착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다라는 고백을 듣기도 하고요. 분명히 바뀌는 부분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내용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착 유형을 통해서 또 내가 세상을,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유형이구나, 이런 유형을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면 관계가 전보다 훨씬 더 원활해질 수가 있죠. 저는 뭐 항상 이런 유형을 얘기할 때 이 유형 안에 갇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MBTI도 그랬고 HSP도 그랬듯이 애착 유형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김정우 선생님이 얘기한 그 어떤 스펙트럼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똑같은 회피형, 똑같은 불안형 안에서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불안형이니까 무조건 안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불안형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변화를 한다면은 다른 유형으로 바뀔 수 있어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아는지를 넘어서서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는지일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차차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